기본적으로 골조 시공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골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요. 직접 하다가 뭘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보니까 네, 한참 뭐 레미콘 불러서 타설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작업이신가요? 오늘 한 작업은 테드리보 타설이라고 ALC 벽체가 쓰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 패널이 앉았잖아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철근으로 기둥을 짜서 넣고 테드리보 타설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은 위에가 보니까 ALC 전용 패널로 지금 슬라브 패널로 지금 바닥을 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테두리 부분을 이것도 내진 설계 네. 중요한 요소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테두리 쪽에다가 철배근을 하고 네. 레미콘을 그렇죠. 타설을 하는. 네. 저 여기서 소신 발언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간혹 이 ALC를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테드리보 타설 없이 패널만 얹고 패널에다가 철근을 박아서 벽체하고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공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시공이에요. 반드시 테드리보 타설하고 도면에 충실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조 설계에 맞춰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현장 구조 설계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설계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현장 구조 설계서고 여기 보시면은 구조 설계서를 보시면 테두리보가 아주 디테일하게 시공법이 나와 있어요. 네, 철근으로 배근을 하고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50mm짜리 블럭이 붙고 여기는 단열재가 50D짜리가 붙고 그리고 여기에 철근 배근을 하고 공구리 탈을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조 설계서예요? 현장에서 지금 구조 설계서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까지 두껍게 나와요? 이게 몇 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와우. 구조 설계사 분이 각 현장에 맞춰서 다 구조 설계를 뽑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건 도면에 충실하고 구조 설계에 충실해서 주택을 짓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님이 그냥 이 정도의 구조 설계서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ALC는 네. 굉장히 좋은 자재고 네. 저도 지금 저희 식구들이랑 살 집을 저희 고향에다 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공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른 건축 자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공이 잘못되면 이 돌아오는 리스크가 ALC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좋은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도면에 충실하고 구조 설계에 충실해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양양까지 달려온 1차적인 목적은 점보블록을 시공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여주에서도 제가 한번 점보블록 시공하는 거를 봤었는데 오랜만에 이 점보블록을 시공하는 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 지금 점보블록을 어떻게 시공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정보블록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지금 정보블록이 저기서 여기까지가 1200,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6분의 1 크기였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지금 건축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40대 중반인데 제 또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의 강도가 정보블록을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고 노동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건축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건축도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그런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조적이잖아요. 조적의 가장 취약한 문제는 블록을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놨어. 그럼 이 사이에 블록을 넣어야 되는데 네.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딱 200이에요. 정확히 200을 잘라고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정확히 200을 잘라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한 198이나 뭐 199 정도 잘라서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간극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조적 중에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얘가 200이면은 이 블록을 이렇게 대각을 쳐서 잘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쐐기 박듯이 집어넣으면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죠. 김근하 대표님 시공하는 현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하죠. 설명을 네. 해주신 기억이 네. 있습니다. 삼성 하우징인 이유가 이건희라는 성함을 쓰셔서 아니 이건희라는 이름을 쓰는 대표님이 이거 지금 복장 이거 연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관리 감독만 하실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때우시네요. 제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것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따서 조금 퍼센테이지를 먹고 하청업체를 내려주면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일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저희 손으로 하고 1년에 집을 그래서 많이 못
못 져요. 한 4채 정도 지면은 굉장히 바쁘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지금 4-5채 정도 예. 이렇게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저 다르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저희도 욕심내서 하고 싶은데 정신이 없고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찌됐든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정보 블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을 배워갖고 나와서 이걸 사업을 일으켜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요. AS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일반 블록이거든요. 이게 일반 블록인데 처음에 이걸 한 장씩 한 장씩 쌓으니까 제가 예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평짜리 2층을 지으니까 네. 손으로 한 20톤에서 25톤을 직접 올려가지고 쌓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를 저도 들어봤는데 거의 20kg 그렇죠. 정도 나오잖아요. 18kg에서 20kg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진통제하고 근육이완제를 먹는 게 일이었어요. 아유, 관절 다 망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만해야 될까? 라는 깊은 고민이 있었죠. 이 오랜 시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워서 나왔는데 이걸 그만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그 타이밍에 쌍용에서 전보블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전보블록은 일단 크기가 크니까 뭐 20kg에 곱하기 뭐 4배수, 6배수 이 정도는 분명히 무게가 나갈 텐데 나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뜨나요? 전용 집게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일반 블록으로 골조를 했을 때와 전보 블록을 이용해서 골조를 했을 때 전보 블록은 크레인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전보 블록이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ALC 자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ALC라는 이 건축 자재가 대한민국 건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이 커져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ALC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장 파이가 아직은 작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지금 삼성하우징 대표님 통해서 또 배우셔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ALC로 주택을 짓고 그렇게 조금씩 시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저 앞쪽에 쌍용 ALC 과장님 계신데 한번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쌍용 공장에 한번 가서 어떻게 쌍용 ALC가 생산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건축주님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강사님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지금 이건희 대표님도 오셔갖고 예비 건축주님들 몇 분 같이 초대해서 좋죠. 예. 거기서 현장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ALC 자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온파님, 지금 제가 집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저희 집 질 때 촬영 한번. 집 언제쯤 착공 지금 예정이세요? 기초는 해놨고 골조를 이번 여름 지나면 하려고 하는데 한번 오시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웬만하면 시스템 창으로 이용하셔서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 내부에 있는 열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지붕으로 빠지거든요. 따뜻한 공기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에서 30% 정도는 창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창호도 마치 세트처럼 ALC 하면은 시스템 창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 등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그 등이 내부의 스위치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네. 외부의 등과 내부의 스위치는 CD관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CD관을 통해서도 온도가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하실 때 꼭 CD관 안에다가 전선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폼을 꼭 쏘셔가지고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 부분 몇 가지만 더 챙기시면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전보블록을 이용해서 지을 때 기존의 조적이랑 지금 전보블록으로 조적하는 거랑 단적으로 봤을 때는 크기만 커졌으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줄어들죠. 일단 공사비 줄고 인건비가 줄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골조 시공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골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주택 설계도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비용 그쵸. 편차가. 그래도 저희는 한 계산해 보면 평당 250에서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실 거는 평수가 너무 작아도 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그리고 평수가 한 35평에서 40평 이상 됐을 때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맞는 거잖아요. 지금 골조만 했을 때 평당가가 250에서 300 정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골조만도 이렇게 오더를 받으세요? 계약을 받아요. 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골조 그 금액에 짓고 제가 직접 그냥 터프하게 여기 미장하고 바깥에 그냥 스타코 같은 걸로 마감하고 이러면 비용이 엄청 세이브가 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고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요. 예. 직접 하다가 뭘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건축 시장에서 이 기술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건축 기술자들이 그냥 꽁으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죠? 다녀보면 네.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맞아요. 약은 약사에게, 네. 건축은 건축가들에게. 저희 그 건축주분들이 네. 저희한테 이제 반축 시공을 의뢰하시고 직접 마감을 하시는 건축주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추후에 마감하고 나서 가서 방문을 해서 보면은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반축을 해드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고 저도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분명히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대표님 여기 보니까 가운데 여기 거실로 보이는데 H빔이 서 있네요. 네. H빔이 이렇게 조적조에서 노출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ALC는 목조 주택이나 다른 주택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제약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널 길이도 제약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빔으로 구조를 세우고 그 위에 패널을 얹어서 보강을 해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었을 때 H빔을 이용을 할 때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열견데. 자 보시죠. 네. 강호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350T 블록이라고 보면 여기다가 빔을 여기다가 베이스 작업을 해요. 여기다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앉혀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앉히고 밑에다가 무수축 물타를 쳐요. 그리고 위에다가 빔을 앉히는 거거든요. 빔이 이렇게 앉고 빔은 단열 성능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위해서 여기서 50T짜리 ALC 블록을 붙여요. 그리고 단열재를 붙여요. 아이소핑크라든지 이런 단열재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긴 테두리부 철근으로 엮고 테두리부 사설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단열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열교 현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교가 끊어지고 네. 이쪽에서는 네. 단열재와 네. 그리고 ALC와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열교가 끊겨지네요. 또 하나 설명드릴 거 있는데 이건 그냥 평소에 제 생각인데 요즘 그 설계도를 보면은 이런 설계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은데 기초 하부에 네.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나오는 설계도가 있어요. 기초가 저희가 이렇게 쳐지면 이 밑에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나오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많죠. 예. 실제로 현장에 보면 많죠. 예, 막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저희는 여기다가 단열재를 까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블록이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단열재를 150을 깔아요. 이 기초 위에. 그리고 위에다가 보일러 엑셀을 깔고 방통을 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콘크리트 주택 같았으면 구조체가 기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초에서 열이 전달이 될 우려가 있죠. 하지만 AC는 단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지죠. 기초와 절단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를 까므로써 ALC와 단열재가 연결이 됨으로써 기초와 정확하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바닥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단열재로 감싸지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나오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하부에다가 단열재를 까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상부에 100T와 50T를 교차 시공을 해요. 듣고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네요. 그냥 ALC는 그냥 기초면 아래쪽에다가 까는 것보다 무조건 그냥 위에다가 까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자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ALC 관련돼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본인 집을 대표님 집을 네. 짓고 계시다니까 예. 조만간 그 집에서 ALC 갖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하면서 강판이 와주신다면 준비해서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포항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 네. ALC 주택 지은 현장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 저희가 영덕에 있었고 바다건설 김근환 대표님이랑 같이 그때 건축을 하는 도중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그때 그 진원지 한 가운데 저희가 지은 주택 바다건설에서 저희 김근환 사장님이 지은 주택이 있었는데 멀쩡히 기와장 한 장도 안 떨어지고 멀쩡히 있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영덕에다 지은 집이 내진 구조를 적용한 첫 시범 주택이었고 그 시범 주택을 모델로 해서 유명 대학교의 교수님 분들이 오셔서 그걸 법제화 시켜서 내진 구조 ALC 내진 구조가 법제화가 된 거예요. 구조 계산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ALC 대리점에서 특히 슬라브 패널은 저희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자재가 발주가 들어와요. 네. 그때 대리점에서 우리 삼성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 테라스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라든가 화장실
특히 테라스 이렇게 각 거실의 공간별로 설계되어 있는 하중값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하중값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거실 공간에 배치되는 슬라브 패널이 적정한 그 철근으로 배근에 대해서 현장에 납품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게 그냥 도장만 찍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슬라브 패널에 대해서 거실에 설계되어 있는 고정 하중값 그리고 하라중값 이런 게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하중값을 받아서 저희 이제 쌍용 ALC에서는 그 하중값에 맞는 철근 배근을 정확히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 자재 납품의 그런 과정입니다. 쌍용 ALC에서 이런 구조 설계에 관련된 거를 좀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협업 구조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쪽에서 ALC 구조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자문도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하우징이고요. 삼성하우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가 이름이 이건이라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삼성하우징이라고 쳤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이런 시공 디테일이라든지 또 마감에서 인테리어까지 영상으로 잘 담겨져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제가 이름 이건이 망으로 했습니다. 유튜브에다 이건이만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물론 강오빠님 채널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저희 채널에도 이런 시공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한 ALC 시공 정보들을 채널로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연탄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사실 이런 디테일, 조그만한 디테일들이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